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오늘은 세월호 일주기 다큐멘터리 44m의 갇힌 진실을 보내드립니다. 수심 약 44m 지점. 세월호 선체의 좌현이 해저면에 착저됐습니다. 선체 좌현이 1에서 1.5m가량 해저면에 묻혀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9명과 선내에 고스란히 간직된 참사의 진실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4m 위의 세상. 이곳에서는 지금도 가라앉은 세월호의 인양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으로 허송하며 진상규명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이 꼭 달라지게 하겠다는 약속은 과연 얼마나 실현됐을까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인천에서 제주까지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8시 58분에 조난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니까 조난신고 접수받은 지 조금 한 11시 정도거든요. 한 2시간 사이에 전원이 다 구조가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스럽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뉴스는 사상 최악의 오보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사상 최악의 참사가 됩니다. 300여 명의 탑승객은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 배에 있고 몇 명이 구조됐는지 정부 집계는 시시각각 달랐습니다. 그들 말대로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당일인 16일 세월호의 최초 승선 인원은 471명으로 알려졌다가 오후 2시 477명으로 공식 발표됐지만 이마저도 6시간 동안 2번이나 더 수정됩니다.
17일에는 해경이 여객터미널 출입구의 CCTV까지 분석해 475명이 탑승했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해양경찰청은 긴급 자료를 냈습니다. 사고를 당한 세월호 탑승자가 476명이라고 수정한 겁니다. 당초 해경은 승객 숫자를 집계하기 위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측과 탑승 장면이 찍힌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탑승자 숫자가 틀렸다며 고친 겁니다. 이번뿐이 아닙니다. 처음엔 해운사 측의 말을 듣고 탑승자를 477명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나 번복을 하면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구조 인원도 침몰 직후 368명에서 174명, 175명, 179명을 거쳐 다시 174명으로 집계되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휘하는 범정부 대책본부가 선체 안에서 시신 3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해경에서도 추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세월호 주변 50m 부근에서도 시신 3구를 수습했다는 겁니다. 자정 전후로 수습한 시신은 모두 6구고 사망자 수도 39명으로 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39명이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정부는 사망자 수가 잘못됐다고 발표를 뒤집습니다. 선체 밖에서 시신 3구를 수습했다는 것은 선내에서 수습한 시신을 중복 집계했다는 겁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빨리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또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예. 무슨 이유에서인지 7시간 늦게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대통령조차 사태 파악이 안 돼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생존자들을 빨리 좀 구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고 또 아직도 그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승객이나 그 학생들 구조하는데 단 한 명이라도 하여튼 뭔가 어디에 이렇게 좀 생존자가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일몰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사고 현장의 세월호는 선수만 고개를 내민 채 완전 침몰의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수를 이룬 실종자의 가족들은 배를 구해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은 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국민TV와 가진 인터뷰. 저희 학부모들이 이제 요구를 해서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예. 우리가 직접 가서 진짜 구조 작업을 하는지 안 되면 우리라도 하겠다. 그런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서 요청을 해서 학부모들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예. 밤중에 나갔는데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병력들은 있는데 그 병력들이 하는 일이 구조 작업은 아니었죠. 다 수색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속 단정을 타고서 수면을 계속 살피는 정도의 일들만 하고 있었고 실제로 선체에 진입하려는 시도나 또는 선체에 진입하려는 어떤 준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해경 쪽에서는 지금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목격을 한 게 저희가 이제 저희 배가 이제 가까이 가니까 좀 뜸해 보이던 고속 단정들이 갑자기 그 사고가 난 그 세월호 그때는 이제 섬수 부분이 좀 나와 있었잖아요. 예. 잘 보였었는데 그 주위를
이렇게 뭐 술래잡기 하듯이 뭐 수건 돌리기 하듯이 빙빙 이렇게 열을 지어서 도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수색도 아니고 구조작업도 아니고 무슨 시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1시간 정도 머물면서 막 소리치고 뭐 고함치고 뭐 울고 그러다가 한 1시간여쯤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배가 빠지는데 그 빠질 때 갑자기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니까 고속 단정들이 철수를 하더라고요. 네. 거의 한 30시간 정도는 지가 지나고 나서 구조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망자 구조를 한 거는 토요일 밤 늦게 아니면 일요일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자 수습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 이제 그 귀중한 시간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되도록 구조가 없었다는 현장 유가족의 증언. 그러니까 정부 발표, 또 정부 발표를 검증 없이 인용한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이라는 표현은 거짓임을 설명합니다. 자식 잃은 아비 어미의 불안과 공포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대가 대통령이었어도.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가족분들의 마음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답답하시고 또 애가 타실 것입니다. 방금 전에 구조 현장을 다녀왔는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좀 들어보십시오. 6.4 지방선거가 목전이던 정치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부산한 행보가 펼쳐집니다. 유족의 요구, 애환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약속도 나옵니다. 항상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항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선거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선거에 임한다면 잠시 떠났던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새누리당 후보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철저히 참여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철저히 이 국민의 안전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이 사고에 대책에 임하는 마음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는 무승부. 그리고 이어진 7.3.1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완승. 세월호 앞에 고개를 떨구던 정권은 전혀 다른 낯빛을 보이며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마각이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세월호 포상과 배상 문제를 설명하며 이번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했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국조특위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비유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AI가 터졌어요. 네네.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네.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났어요. 네. 산불이 나서 인가가 막 있는데 막 지난번에 그렇게 회의에 지금 끼어들어서 좀 그렇게 개입하지 말아 얘기를 했어요. 네네. 기다려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계세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중시키겠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이후 25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을 두고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하면 내가 의사 출신 상식으로서 제대로 사실은 단식을 하면은 견디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객이든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병원에 실리가 할 각오를 하고 단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건. 경기도 안산 단원고 유가족 실종자 가족 요구 중에는 배상, 보상은 없었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 의혹 남기지 않는 진상규명뿐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 어쩌면 이 사건의 가해자일 사람들은 유족에게 자식의 불행으로 팔자를 바꾸려는 못난 부모의 이미지를 씌우려 했을까요? 유족들은 고행의 길을 나섭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맞으며 벌이는 농성과 단식. 하지만 이것은 자식 잃은 슬픔의 무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초인적 46일 단식을 가능케 한 것도 국회에서 밥 먹는 여러분들 참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16일까지 단식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16일까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저는 관을 짜놓고 여기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나 쓰러지면은 병원에 싣고 갈 거죠. 안 갑니다. 닌겔이 맞고 일어나서 또 할 겁니다. 대통령 고집이 센지 내 고집이 센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과 정치적 이익을 같이 하는 보수 언론은 유가족들을 야당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니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느니 갑질 횡포를 부리는 불황당처럼 묘사하기 바빴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여온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에 대한 논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민 양의 외삼촌은 김영호 씨가 10년 전에 이혼한 뒤에 딸을 돌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무슨 자격으로 단식 농성을 하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의혹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단체 폭행 의혹에 이어서 사건 직후 병원에서 입원시켜달라며 소동을 벌인 유가족들의 난동 사실도 공개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탈당 소동, 듣기 좋은 노래도 세 번만 지겨운데 이 석 달 100일을 꺼니까 국민들이 다 지금 3개월이 넘었어. 그래 100일이지. 우리가 그 배 타고 놀러 가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아, 시민들의 유식공과 광화문 광장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당신들 불법 점거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더 이상 찢어질 것도 없었던 유가족들의 가슴. 때마침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추가 회동은 사양하면서도 모든 현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순교자 124위 시복미사가 열리던 광화문 광장에서는 차에서 내려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만납니다. 사실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폭력에 제정될수록 도와주시고 otra vez esa misma 교황은 그들의 십자가와 편지만이 아니라 그에 담긴 눈물과 슬픔을 간직하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빛으로
유족의 요구를 대변하겠다는 제1야당의 줏대 없는 대응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담당할 조사기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빠뜨린 채 또 세월호 유족을 떼쓰는 사람에 비유하는 보수 인사들이 가세한 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유족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시작이 되면 뭐 세월호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저희를 위원회의 이제 활동을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 관심이 저는 이 상당히 진실에 근접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보고, 왜냐하면 뭐 특별법 자체도 국민들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만들어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권 뭐 특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갖지 못했지만 그 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의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진상규명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정권 실세가 나서 세월호 조사위를 세금 잡아먹는 도둑으로 규정한 것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부서를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저는 위원장으로서 참 그렇게 인내하며 제대로 일하게 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부 여당이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특별조사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일정 물적 준비,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기구를 축소하고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에게 실권을 쥐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듭니다. 더 대응할 힘이 없는 유족들, 삭발로 대항하며 정면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들이 이 길거리에 나와서 삭발까지 해가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선체인양과 시행령 폐지. 저희는 그냥 가만 놔둬도 아파 죽겠는데 이 정부라는 게 저희 보러 또 죽으라네요. 저희 목숨 달려면 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애기들 왜 죽었는지는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알려주신다면 저희 목숨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통령 있으면 나와! 대한민국 국민이 울부짖는데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그 돈 한 푼 주면서 애따 먹어라. 여기 분들이요, 우리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보지 마세요. 이 사건은 그 누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탑승 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침몰 사고. 사고 발생 시점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혹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시계가 멈춰선 것은 아닐까요? 멈춰선 기계를 가동시켜 역사를 단 한 보라도 진전시킬 사명. 역사의 요청은 아닐까요? 쓰레기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 선체 온전히 인용하라! 배무상 절차 즉각 중단하라! 얘들아 보고 싶다! 찬호야!
지금까지 제작 구성 김용민, 해설 문희정이었습니다. 수심 44m에 갇힌 진실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